취임 4년 만에 삼성동으로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걸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경선 일정을 확정한 한국당은 새치기 경선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오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돌아간 지 3일 됐는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돌아간 이후에도 아직까지 밖으로 외부에 노출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친박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안에 사정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앞에 이제 첫날 복귀할 때도 이렇게 모였던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보고 사저 정치하는 것 아니냐, 삼성동계가 새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책 있죠. 네. 상대방을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네. 상대방을 키워주는 건데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정치적으로 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망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걸 자꾸 사저 정치 하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다시 부활시켜서 예.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하여튼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지 기반이 튼튼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한 15% 된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미천일 텐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당장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의 문제도 있고 탄핵 이후에 국민의 어떤 감정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쉽게 부활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 판단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저 정치 무슨 농성 정치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분들은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좀 키워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미 부활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상황인데 그럼 그 주변에서 무슨 역할까지 구분해가면서 있는 친박계 의원들의 어떤 그런 행동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그 하시나요? 부분도 이래요. 네. 그분들 한 분 면면을 보면은 예. 사실 정치적으로 거의 불구 상태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박근혜 8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다가 네.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고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예. 당원권 정지 지금 네. 규제 상태인데 네. 그분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현재 아주 최저로 남아 있는 이 미천을 바탕 삼아서 네.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꿈꾸려고 한다면 본인들이 또 그게 제가 볼 때는 수를 잘못 두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예.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네네.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무슨 어떤 보일러 값을 좀 대준다든가 저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그 이상을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사실 제 무덤을 파는 거죠. 단순한 인정 차원이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싶다 이거죠.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차 의원님하고 좀 다른 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고는 별개로 본인들은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강선 친박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TK 지역 세력 또 그리고 태극기로 중심된 한 15에서 20% 지지 세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승복 선언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불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성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지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대선 전국에서 이른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확실하게 대선 후보를 내면 대선 과정에서 자기들을 세력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도 제1당이니까, 제1야당이니까
그걸 가지고 주도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YS 그리고 DJ가 상도동, 동교동 이른바 계보 정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1인 보수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인데 예, 예. 지금 국민 정세에도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어제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저 나와서 뭐 언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언급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고선 이건 역시 또 지지층, 보수의 어떤 지지층을 좀 결집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필요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만약에 대선 전에 이루어진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한 진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 법정에서의 위증들 또 그리고 거짓말들이 밝혀질 것이고 실제로 특검 조사에서 뭐 500회가 넘는 그런 최순실 씨하고 통화 내역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계좌를 추적을 할 경우에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갔다든지 또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국정농단에 개입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든지 네. 근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정치적 사망 상태에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먼저 흘려가지고 네네. 몸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민경욱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눈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여자의 눈물은 또 무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철저히 국민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략인데 문제는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네. 오히려 대통령 탄핵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90%가 넘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한 70% 정도가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정 카드로 쉽게 이 난국을 헤쳐가기 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지층들한테 동정심을 좀 유발을 해서 또 심지어 이제 향후 검찰 수사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고리로 해서 뭐 검찰 출석을 뭐 미루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의혹까지도 벌써 이렇게 제기가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배 교수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대통령이죠. 네.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상황을 상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데 네. 그렇게 자꾸 얘기해 줄수록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그런 모습으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반대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전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아직 익숙치 않지만 전 대통령이라는 네. 표현을 좀 써달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까? 예, 박 전 대통령, 네네. 예, 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 지지층과 예. 또 그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네. 동정심 이런 것이 분명히 어떤 이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반대 측면에 예. 현재 탄핵을 당한 그런 후유증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측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 이 당원권 정지 등의 예.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결함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무시하고 그분들이 정치 한두 번 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분들이 당장 이렇게 예컨대 뭐 얼마 전에 나온 얘기처럼 새로 당을 만든다. 예. 박근혜 당을 새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취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네. 그분은 저는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키워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경우 당론과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네. 경우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언급이 없거든요. 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저렇게 자기 발로 걸어서 네. 삼성동 자택에 가고 그리고 또 그 삼성동 자택 주변에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것과 관련해서 그게 당 국민 화합을 해치는 행위입니까? 당을 해치는 행위입니까? 아니고 네. 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어떤 당을 해치고 국민 화합을 해치는 사람한테 뭐 어떤 처벌하겠다. 네. 이것과는 상관없는
발언일 거다라고 보고 네. 좀 임명진 위원장도 사실 이 분위기를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그 이 처해진 상황들을 고려한 당 운영을 할 거예요. 예컨대 임명진 위원장이 처음 들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뭐 당에서 뭐 이렇게 추출하겠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한 행동이시겠죠. 그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니까 처음에 그냥 막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그거를 좀 최근에 상황을 알면서 좀 거두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말씀은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그 지지층 자체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그렇죠. 된다. 그 말 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네. 비대위원장을 지금 계속 하시면서 네네. 옵션으로 네. 어떻게 친박에서 좀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좀 이렇게 좀 끌어들일까 예.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방법론적으로 저는 좀 정당치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자유한국당은 친박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군요.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분포를 보면 네. 지난번에 탄핵을 반대한다고 헌재 이제 탄원서를 낸 사람이 한 61명 되지 않습니까? 네. 총 94명 가운데. 네네. 그러면 탄핵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강성 친박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예. 조직화되면은 예. 또 거기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보수 후보까지 세워지면은 예. 지금 강성 친박이 제기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강성 친박이 아닌 비박들은 2차 탈당 내지는 2차 분열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히 직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성 친박들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세력화를 형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닉슨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별사를 통해서 국가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라면서 자기도 억울하지만은 나름대로 소극적인 승복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굉장히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고 또 진실투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 강성 친박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이후로 예. 지금 검찰 수사를 미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포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대선 전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은 완전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이 시기를 자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대선 불복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헌재 관련 불복과 아, 관련해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박 전 대통령이 헌재 불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불복은 이런 모양이에요. 청와대에서 안 나오고 버틴다든가 아, 네. 아니면은 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든가 그게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서 그렇죠? 헌재 판결이 난 것에 순응해서 삼성동 사저로 갔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놓고서 불복이냐 얘기할 수 없고 다만 이분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헌재는 내 생각과 다르게 판결을 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요. 자기가 그 자신의 어떤 생각과 다른 판결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여태까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저 대통령뿐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필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한 위배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나는 저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헌재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고 아주 그 본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인정머리 없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복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나온 그럼요. 거지만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으로 지금 불복을 하고 있다라는 뜻. 정치적으로 이걸 세력화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반전을 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한답니까? 박 전 대통령이 누구 다음 출마할 자를 어떻게 지명했습니까? 뭐 당을 새로 만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꾸 정치적으로 뭐 부활을 꿈꾼다, 뭐 새로 지금 당장 재기를 뭐 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네. 하십니까? 그냥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차 의원님하고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방어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방어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재에 출석하지도 않고 또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고 예. 물론 이제 헌재에는 출석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거는 그런 방어권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방어권을 행사하려면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방어권 행사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장삼 이사라든지 평범한 여성이라면은 방어권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됐지만은 파면이 됐지만은 네. 국가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라의 미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두동강이가 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치유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예.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기 대선은 이제 확실히 됐고 이제 확실 실시가 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민주당이 첫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글쎄요, 오늘 토론회에서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네. 하나는 정말로 민주당이 미래를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네.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자칫 조금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저 정치를 하냐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아직 생기지도 않은데 이 얘기 갖고 이분들이 논쟁을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이 빠질 거다. 근데 예.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계속 그것을 자꾸 그러니까 탄핵 이후 박근혜에 대해서 자꾸 화두로 끝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민주당 분들이 예. 이제 그거는 좀 그분들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안희정 그다음에 이재명 등 비문 후보들이 과연 문재인 대표와 어느 정도 어떤 차원에서 각을 세우느냐에 예. 대해서 예컨대 좀 관심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점을 타격을 하면 이분들은 단순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다. 네. 한번 이번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그게 아니라 문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페이스메이커임을 자인하는 그런 모양을 또 꾸리면 이것도 또 국민들한테 실망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주자들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또 연정을 통해서 또 감싸 안아야 된다. 어떻게 뭐 분리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도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뭘로 만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문제는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오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를 지금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닙니까? 첫 TV 토론인데 네.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불복 그리고 사법 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둘러싸고 문재인 주자 그리고 또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 시장 또 굉장히 서로 격론을 벌일 텐데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을 선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정치적인 재기를 위한 세력화의 모습을 보이니까 거꾸로 문재인 주자의 대세론을 강화시켜주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역시 대연정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주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강력하게 선명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네. 먼저 적폐청산하고 후 통합이다라고 네. 주장할 건데 이 부분과 네.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가 속된 말로 좀 말발을 세우기가 좀 쉽진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하나 논리를 개발한 게 이제 대연정 그리고 대개혁 그리고 대통합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선한의지 발언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설전이 오간다면은 어느 누가 실현하면은 전체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러나 큰 흐름을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대세론을 타고 있는 문재인 주자의 대세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잠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KBS 미디어 리서치의 공동조사 내용인데요. 일단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양자 대결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 양자 대결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좀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민주당 특히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네. 첫째는 본인들의 정체성과 생각해 볼 때 이게 문재인 대표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제 본선 경쟁력은 저 여론조사의 결과에 가면 안희정 후보가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네. 혹시 향후 2개월 동안 그게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정국 변화가 있을 때 네. 그런 변화를 대비해서 혹시 안희정 후보를 뽑았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게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를 뽑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는 벌써 한 열흘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열흘 전에는 문재인 대선은 그 판 안 바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예. 뭐 거진 대통령이죠, 그죠? 과거에 이해창 씨 생각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탄핵이 끝나고 나서 이게 바람이 조금 이상한 데서 불기 시작한다. 예.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안희정의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는 건데.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은 민주당 네, 네. 경선인 선거인단이 상당히 좀 고민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먼저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네요. 그동안 뭐 사실 뭐 지지율 면에서 워낙에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국민의당 경선에는 또 어떤 뭐 변수가 좀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천정배 주자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존재감이 미미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완주를 했을 경우에 예. 얻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겠다라는 예. 판단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출마를 결정한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 밖으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하고 예. 굉장히 두 분의 경선 과정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왜 치열하냐면은 전국적인 여론 지지도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데 9%, 10%도 한 1% 되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 호남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상당히 이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서 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는 현장 투표를 굉장히 강화하자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아니다.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결국 이제 80대 20으로 합의가 됐는데 여전히 네. 이제 선거 날짜 가지고 경선 날짜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천정배 전 이제 주자죠. 천정배 의원이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네. 따라서 네. 또 한 번에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당 경선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어렵사리 합의를 본 것 같았다가 또 다시 좀 틀어지는 모습도 네. 좀 보이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국외자라서 함부로 얘기가 좀 그런데 네.
안철수 대표가 결국에는 뭐 이기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실제 국민들의 관심은 네.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자체보다는 아마 예. 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서 네네.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 달라질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아마 맞을 문재인 수밖에 대표가 없겠군요. 된다면 네네. 아마 안철수 대표에게 그동안 안희정 후보에게 갔던 지지표가 상당히 쏠릴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언론에 또 이 조명도 더 받게 될 거고 네. 그분도 더 신나서 뛸 거고 그런 국면이 아마 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우리 차 의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2달 정도가 남은 게 아니고 네. 민주당 경선이 1차 경선일이 4월 3일이거든요. 예. 그럼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세론을 극복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이 승부수를 던지려면은 지사직을 사퇴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면. 근데 지사직 사퇴 카드 대신에 연가를 선택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번보다는 차기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외연 확장은 안희정 지사가 더 높지만 네네. 가능성은 그러나 실제 민주당 경선은 지지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한 6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4월 3일 날 과연 1차에서 문재인 주자가 과반 득표를 해서 예. 게임이 끝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1차에서 과반 득표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카드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주자의 적폐청산, 네. 정권 교체, 대세론이 강화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감 면에서는 사실 뭐 전에 김두관 지사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네네. 말자 이야기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자신감으로 비춰질까요? 김두관 지사하고 좀 다른 게 네.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초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사직을 던지고 네. 가서 대선에서 또 낙마하니까 결국 그리고 또 그 지사직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상대당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졌고 예. 근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미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진검승부를 한번 해야 된다라면은 자신감이 있다면은 네. 저는 지사직을 던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 실수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과거에 이해창 총재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해창 총재 보좌역했는데 네. 이게 이제 1등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1등은 사실 대세론에 이렇게 엎여 있지만 네. 동시에 이제 모든 공격을 또 받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약점도 있어요.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의 화살이 이렇게 쭉 돌려서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네.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네. 그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단순하게 제가 볼 땐 이래요. 몸조심해서 네. 부자 몸조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거기도 다 진영이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다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왜곡돼서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볼 땐 이래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예. 문대 비문 프레임을 네네. 어떤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희정의 대연정이냐 아니냐 이 그 프레임 제기가 오히려 주목을 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달밖에 안 되지만 예. 이렇게 새로운 프레임 없이 그냥 부자 몸조심으로 형국을 이끌어가는 문재인 대표 진영이 상당히 피곤하겠구나. 예. 그쵸? 하나하나 지금 문단속을 해야 되니까. 예.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 생각대로라면은 지금대로만 가면 오히려 좀 깎아먹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판단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문재인 주자 캠프에서 계속되는 설화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도 계산적이었다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요. 그리고 김정남 암살 사건을
DJ 전 대통령 납치 사건에 비교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얘기들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왜 나오느냐? 결국 이제 캠프가 멤버드 캠프로 크게 되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잘 검증이 안 되고 또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문재인 주자가 자꾸 새몰이 줄 세우기로 가는 거는 과거에 좀 구시대적인 정책이고요. 네. 좀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듯이 당 중심의 네. 네. 그런 선거로 좀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동의를 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참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기들이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면은 문재인 전 주자의 이미지가 일그러진 이미지가 되거든요. 네. 네. 결국 국민들은 문재인 주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과연 문재인 주자 옆에 누가 함께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문재인 주자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임은 끝나야지 않는 것이다. 네,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그렇죠. 대선이기 때문에 예. 이 두 달은 평상시의 두 달은 아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다. 따라서 굉장히 문재인 주자 본인도 그렇고 참모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지율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사실은 뭐 대세로는 꺾였다라고 평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뭐 30%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네. 보면은 0.1%포인트 오른 반면에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20% 이상까지 올라갔다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승폭이 2.8%포인트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아까 전에도 양자 대결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 당외 확장성이라든지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 평가는 오히려 안희정 지사에게 더 후한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경선 판도에 대해서 지금 뭐 선거인단도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선 결과 뭐 다시금 한번 뭐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예. 이미 문재인으로 대세가 끝난 거 아니냐. 예. 이 판이 바뀌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뭐 글쎄요. 그 얘기도 맞을 수 있겠지만 예. 이 선거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고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얽힌 물속을 알아도 한치 사람 마음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희정 후보가 예컨대 지금 현재 확장성이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네.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본선을 생각해서 안희정 후보를 좀 더 찍어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선거인단으로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당원들만은 아니고 또 친문만은 아니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서 안희정 후보가 예컨대 선전하는 2등이 되어서 예. 본선 있잖아요. 왜? 네. 본선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폭발력을 가질 수 있죠. 네. 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무난하게 민주당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네. 그 경우에 이제 사실 그 안희정 후보에게 관심을 갖던 중도 보수 네, 층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정당이 너무나 헤매니까 예. 그런 중도 보수층이 안희정 후보에 대한 그 지지를 하던 분들이 예.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 네. 쪽으로 가면서 예. 또 한 번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주목받게 되는 또한 그런 있던 그 결절점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네. 문재인 전 주자가 우세하다. 그래서 이 시간을 물리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극복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그래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그 대세로는 당내 경선의 대세로는 네, 그렇습니다. 막기 4월 어렵다. 3일까지가 너무 촉박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어렵고 그러면은 앞으로 대선 구도가 중요한데 네. 네. 그러면은 1대1 구도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다자대결 구도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홍준표 지사가 나올 경우에는 네. 제가 볼 때는 다자대결 구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또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5명의 후보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오자 대결 구도로 갈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다잘 대결 구도로 가면 갈수록 문재인 주자가 우세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과거에 이회창 후보의 보좌역을 했어요. 네. 그분이요 9월 말까지 1등 했어요. 그래서 거진 대통령이라고 그랬고요. 저는 그분이 대통령 당선된 거를 대비해서 제 주변 정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12월 달에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달 남았는데 네. 그렇게 알 수 없어요.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다자 대결 구도라면은 문재인 주자가 우세하다 그랬고 네.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 주자 대 반문재인,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네, 그럼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 개헌과 안보 고리로 해서 예, 예. 하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예. 네. 그리고 서로 이념적인 지향이 다른 정당이고 예, 예. 그래서 과연 그게 쉽겠느냐? 확률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